공중의 선이 곧고 분명하며 눈 밑에 살이 적당히 도톰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주군의 오랜 수건을 풀어줄 귀한 여인이옵니다. 길었던 고생도 오늘로 끝이 나겠구만. 중국 위진 남북저 시대 동진. 황제의 친족이자 제후왕인 사마옥이 한 여인의 처소를 찾았다. 그런데 이 연인을 데려온 그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야.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사마옥은 우여곡절 끝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부인은 왜 오지 않는 것이오? 곧 당도할 것이옵니다. 주군, 이 부인이 당부하였습니다. 왜 이제야 온 것이오? 내 부인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시오? 배하를 뵙사옵니다. 사마옥이 기다리던 여인은 뜻밖에도 흑인이었다. 부인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흑인으로서 유일하게 중국 황제의 여인이 된 이능용.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공개된다. 중국 동진의 한 제후국.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주군. 내 오늘은 가서 쉬어야겠어. 주군! 아직 일정이 남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은 한 군데 더 왕림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시오. 부디 군주의 의무를 저버리지 마시옵소서. 10년째 날이면 날마다 이 참으로 못할 짓이오. 주군! 주군, 가시지요. 소천 만반의 준비를 갖췄사옵니다. 후사보로다 내가 네 명이 못 죽지 싶소. 어찌 그리 망극한 말씀을 하십니까? 주군! 후사를 보는 것이 사마옥에게 주어진 큰 숙제였다. 주군! 미안하오. 내도 늦었어. 내 조카님께서는 무탈하시오. 황제 폐하께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으십니다. 어째서요? 후사를 볼 생각이 없으신 건지 여인 보기를 돌같이 하니 걱정입니다. 황제에겐 후사가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폐하의 친자가 아니란 소문이 바다합니다. 가문의 내력인가요? 어찌 사마씨들은 죄다 자식 복이 없는 건지. 주군께서는 아직까지 후사 소식이 없으십니까? 아직 때가
이러지 않은 게지요. 될 일이었으면 진즉에 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무슨 무리한 언사입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지요. 황족의 씨가 말라 동진의 운이 끝날 거라는 첨언이 무성합니다. 사마옥에겐 5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잃었고 그 후 10년 동안이나 아들을 보지 못했다. 어허, 왜들 일어나? 무슨 일이야? 이놈을 입을 찢어놓아도 시원찮습니다. 먼저 나이에 용계도회를 가지셨구나. 아니, 그걸 어찌? 사낼세. 예? 사내예요? 아니, 그보다 배도 불르기 전인데 애 가진 건 어찌 알았어요? 어째 알긴? 그 얼굴에 떡하니 쓰여 있으니까 알지. 근데 그 없는 셈 치는 게 속 편할 거요. 에휴, 못 나올 거란 말이오. 그 밑으로 벌릴 거거든. 뭐라고? 이 인간이 미쳤나? 30년 만에 겨우 가지는데 왜 악담이야? 그 악담이 아니고 난 그저 그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 날 내 마누라가 넘어져서 애가 떨어졌습니다. 이놈이 재수없는 말을 내뱉는 바람에 돌대가리야? 어? 아이 그 당신 마누라 관상이 그러네. 내가 입을 안 연다고. 아이 그 떨어질래가 안 떨어지냐고. 이놈의 수도에게. 자넨 그만하고 돌아가게. 그리고 자넨 나 좀 보세. 그 부인들이든 궁녀들이든 가리지 말고 잘 살피게. 예. 저 부인은 어떤가? 한번 천천히 잘 좀 봐보시게. 사마옥의 후사 문제를 고심하던 신하는 왕자를 낳아줄 여인을 찾기 위해 관상가까지 동원했다. 아니, 저 자세히 좀 보. 아이 참. 하지만 왕자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여인은 찾아지지 않았다. 좀 보고 가게나. 아이고 참. 내 아들을 낳아줄 여인이 정령 궁안에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냐? 그러옵니다. 지금 궁안에 있는 여인들에게서는 결탄코 왕자를 얻지 못할 것이옵니다. 죽은 궁안의 모든 여인들을 성녀로 만든 자가 저자이옵니까? 회임과 출산, 자식운에 관해서는 신의 경지에 이른 자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들을 낳을지 못 낳을지를 얼굴을 보고 판단하다니.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 아래쪽이 마치 살아있는 누에와 같이 두툼하게 부푼 것이 자식을
10명은 너끈히 나을 상유시옵니다. 하나, 부인께서는 죽은의 자식은 낳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자네가 방금 내 낳지 관상에 못하시기에 못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어째서 못할 것이냐 물으신다면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죽은 이 사기꾼에게 현혹되지 마시옵소서. 그만 물러가 보시오. 내 10년 동안이나 헛수고를 했던 것이오. 송구하옵니다.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할 수는 없어. 상사를 데리고 궁 밖으로 나가 내 아들을 낳아줄 여인을 찾아오시오. 출신의 기천도 용모의 미추도 따지지 않겠소. 예, 죽은. 그 제대로 좀 보게. 다 보고 있습니다. 참, 그 100명도 넘게 봤는데 그 가능성 있는 여인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아니, 저기, 아유. 알겠습니다. 마침내 관상가가 한 여인을 찾아냈다. 그런데 저 여인은 인중의 선이 곱고 분명하고 눈 주변에 살이 풍성한 것이 반드시 아들을 낳을 상이옵니다. 관상가가 찾아낸 여인은 여느 중국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아무리 주군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 했으나 이건 아니지 않을까? 무엇보다 죽음의 상관과 좁을 때 백발백중 속전속결 왕자를 낳을 상이옵니다. 이 나라에 왕자를 낳아줄 여인이 어디 저 여인 하나뿐이겠느냐? 더 찾아보기로 하자. 나중에 내 힘. 따라오거라. 저쪽 뒤에 가서 쓰면 된다. 이 고을에서 출산이 마감되지 않은 여인을 모두 불러왔네. 불통! 인중선이 희미한 것이 딸만 낳을 상이옵니다. 불통! 와잠이 부실한 데다 색이 시커먼 것이 왕자를 낳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 하나, 눈꼬리가 깊게 파인 것이 애를 낳기도 전에 죽음부터 보내버릴 상입니다.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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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2고을을 다 뒤졌는데 왕자를 하나 낳아줄 여인이 없단 말이냐? 어? 참. 찾기는 찾았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 아니.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렸을 때 언니와 함께 임금남족의 어느 나라에서 발려왔사옵니다.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꼭 해줘야만 한다. 미천한 제가 이런 생김새로 어찌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까? 다 하늘의 뜻인 게지. 다른 염려는 하지 말거라. 당시 중국에서는 인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건너온 흑인과 그 후손들을 골륜이란 이름으로 불렀는데 역사서에는 이능령 역시 골륜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쪽으로. 왕자님만 낳으시면 부인께선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이 되실 겁니다. 주군께서 좋아하시려나? 죽어! 상사가 고르고 고른 여인입니다. 용모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완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별 걱정을 다 하는구먼. 아무렴 내가 그리 생각이 없을까? 이능령이라 하옵니다. 그래. 물을 끄겠습니다. 주군. 그것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 너나 나나 참. 넌 누구냐? 군주를 기만하고 능멸한 죄를 네가 알렸다. 아뢰옵게 송가오나 소인은 그저 주군의 명을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뭐라? 주군께서 출신과 용모를 불문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아들을 낳아줄 여인을 찾아오라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감히 나를 상대로 말장난을 하겠다는 것이냐? 여봐라! 이자를 끌어다 맺으라고 성문 밖에 내다 버려라! 예. 주군, 제 말을 믿지 않으시면 반드시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비록 용모는 평범치 않으나 이 여인 또한 주군의 백성이옵니다. 부디 대의명분을 생각하시니 특히 실수! 그 여인을 당장 내보내고 경도 당분간 근신하도록 하시오. 죽은! 이능용은 그렇게 궁궐 밖으로 다시 내보내지게 된다.
해임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예, 어이에게도 확인을 받았사옵니다. 때가 되면 다 될 일이었던 것을 내 공연이 소동을 벌였구나. 그 상사놈에게 들은 악담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옵니다. 지난 일이니 떨쳐버리거라. 왕자만 낳아준다면 내 너를 왕비로 책봉할 것이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제후왕이었던 사마옥은 황제로 등극했다. 이상하마 드시옵니다. 사마옥의 아들 사마요가 태자로 책봉됐는데 아빠 맘마 소자 문호드리옵니다. 어머어머. 그런데 태자의 모친은 놀랍게도 이능룡이었다. 궁에서 쫓겨났던 이능룡이 어떻게 태자의 어머니가 돼 있는 것일까? 어찌 이리 산통이 긴 것이야? 몇 년 전 사마옥은 후궁의 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 되었느냐? 서부인께선 사산을 하셨사옵니다. 서부인은 어찌 되었느냐? 송가오나 부인께선 목숨을 죽어! 어찌 이런 일이? 사마옥은 결국 후궁에게서 후사를 보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죽은 황제 폐하께서 폐위되셨다옵니다. 재상 환호는 황제를 폐위시킨 후 사마옥을 찾아왔다. 사마옥은 황제에 가까운 친족으로서 유력한 황제 후보로 떠올랐는데 황제 폐하를 폐위시킨 건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남색을 하시고 또 황자들도 친자가 아니란 소문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졌사옵니다. 대사마가 황제가 될 요량으로 황제를 몰아낸 건 아니고요. 그러려고 한 일은 아니었는데 결국 그리 돼야 하지 않을까 했어. 도움을 받고자 이래 찾아뵈었습니다. 뭐라? 사마씨의 성을 가진 황족이 황위를 잇는 것이 순리겠지만 시가 말랐지 않습니까? 사마씨의 대가 끊겨 이 나라의 운이 다하게 생겼다는 참원이 현실이 돼가는 마당에 아들 있는 죄가 황제가 돼서라도 이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사마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잘생겼네. 또
아버지 닮아서 잘생겼다는 말씀 하시려는 거죠? 부인.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송구합니다. 잘하시는 모습 먼 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태자 전하.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 부인 덕분에 내 사마씨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어. 사마옥이 세상을 떠난 후 사마옥과 이능용 사이에서 태어난 사마요가 황제가 됐으니 그가 바로 진효무제입니다. 이 효무제는 생모 이능용을 황태비로 승격시켰는데 그녀가 바로 동진의 효무문태후입니다. 이로써 중국 역사상 유일한 흑인 태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깜짝이야. 이 세자전하, 이렇게 놀래키시면 어떡합니까? 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당수께서 먼저 놀래키려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어찌하셨습니까? 여기 다 보였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서책은 그만 보시고 활이나 쏘러 가시지요. 전책이 더 좋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병약하다는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햇볕도 쬐고 이 운동도 하고 그러셔야 한다고요. 자, 어서요. 세자전하, 무슨 일인가? 저 빨리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대체 궁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전염병과 과로로 병석에 있던 현종이 끝내 승하하고 만 것. 아범마마! 소자가 왔습니다. 아범마마, 순이가 왔습니다. 눈 좀 떠보십시오. 아범마마! 이제 14살 애송이를 모시게 됐구만.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아범마마! 아직 어리니 우리 입맛대로 주무르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숙종의 즉위식 후 첫 조정 회의가 열렸다. 편전에 들어서실 땐 어깨를 쫙 펴고 고개는 정면을 향한 채 보폭은 적당히 걸어가시면 되옵니다. 그리고 용상에 앉으시면 전하를 보필할 자들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아무래도 짐에게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허니! 예. 신들이 알아서 잘 보필하겠사옵니다. 허니 믿고 따라주시면 이 태평성대가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온지. 그대의 말은 그대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지문 옥새나 들고 있다가 찍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고작 어리바리한 애송인 줄 알았더니 난 어리버리한 애송인 줄 아셨을 텐데. 한낱 어리바리한 애송인 줄 아셨을 텐데 놀라셨습니까? 마냥 여리고 병약한 줄로만 알았던 숙종의 180도 달라진 모습. 그 뒤엔 그를 조정하는 배후가 있었다. 어린 숙종으로 하여금 임금의 위엄을 갖게 한 자.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숙종이 즉위하기 6개월 전. 전하, 9개월이면 충분하옵니다. 충분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1년은 입으셔야 하옵니다. 지금 나라 해보자는 것이야. 당시 조정에서는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현종의 할머니 뻘인 자의대비가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둘째 며느리 성에 상복을 1년을 입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 며느리라니요. 선왕이신 효정의 종비이십니다. 선왕께서는 둘째 아들 아니셨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왕비를 둘째 며느리라 칭한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전하? 근데 왕비셨으니 상례를 제대로 갖추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제자조하, 아니 전 그냥 이해가 잘 안... 세자자께서 나이가 어리셔서 아직 잘 모르시나 본네. 세자는 잠자코 있거라. 전하, 신의 생각도 그러하옵니다. 선왕의 비신이 상례를 1년으로 하시는 게... 전하! 전하께서는 대체 누구 편을 드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권 강화 입장을 강조했던 서인들과 왕의 정통성을 인정했던 남인들과의 대립. 이는 집권 세력이 교체될 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이었다. 자넨 어찌 불량집에 부채질을 하는 겐가? 저들이 우리 서인의 집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쓰는 수술한 걸 정녕 모르는 것인가? 우선 똑바로 타시게. 그 좌랑 자리에서까지 내쳐지기 싫으면 서인 송시열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 현종이 승하하자 적장자였던 이순이 왕위에 올랐다. 서인이 집권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조반정 이후부터니까 자그마치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여 이번엔 남인들에게
그 기회를 줘볼까 합니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 정권을 바꿔보겠단 말입니다. 전하, 정권이라는 게 손바닥 지릿듯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인사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정의 남인 허적 2조 참판에 남인으로의 정권 교체를 시도한 숙종. 그런 그가 2조 참판에 올린 이는 정육품 좌랑이었던 서인 김석주였다. 어서 오세요, 2조 참판. 숙종은 왜 힘없는 서인 김석주를 고관직에 올린 걸까? 현종은 승하하기 며칠 전 김석주를 은밀히 불러들였다. 전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자네도 알다시피 서인들의 권세가 만만치 않아 왕권이 위협을 받고 있네. 허니 자네가 우리 세자를 좀 지켜주게. 전하, 신은 고작 정육품 좌랑이옵니다. 헌데 어찌 조카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는가? 외당숙이 절 지켜준다고요? 너의 외당숙은 왕권을 위협하는 서인의 세력에 속해 있으나 너의 외당숙이 너의 그림자가 되어 네가 신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다. 아니, 믿고 따르도록 하거라. 야범아. 그렇게 숙종은 외척 김석주를 곁에 두기 위해 그를 2조 참판 자리에 앉혔던 것. 서인이 이렇게나 많은 잘못을 해왔다니. 아무래도 워낙에 세력이 크다 보니 전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왕권을 위협하려 드는 것이온데. 하면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전하, 신만 믿으시옵소서. 김석주는 서인을 옹호하는 문건들을 없애 그들을 제거할 명분을 만들기 시작했다. 왕권을 위협하는 자는 그 누구든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리곤 숙종으로 하여금 서인들 대신 안전한 남인들을 택하는 정권 교체를 단행하게 했던 것. 전하, 우리 서인이 40여 년간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이런 대가가 고작 이것이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쉬시라는 겁니다. 남인들도 똑같이 고생을 해봐야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예, 전하. 목숨 바쳐 충심을 다하겠습니다. 서인들은 갑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는 이른바 환국을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이러한 극단적 방법은 왕권 강화 효과를 불러오게 됐다.
전하, 이 하야와 같은 은혜를 어찌? 제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 이조 참판의 뜻이었습니다. 예? 아니 어찌 남인인 저희를? 나란 일을 하는데 당파가 중합니까? 누가 얼마나 전하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느냐가 중하지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허니,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예, 전하.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아버지십니다. 어찌 도체 찰사부를 다시 설치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닌데 소란 피우지 말거라. 전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겠다 하셨다면서요. 하면 이제 우리 세상에 오는 겁니까? 대감께서는 노인일이십니까? 전하께 도체 찰사부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했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아무래도 국방 강화를 위해서는 그리 중차대한 일을 어찌 제게 이런 망구 상의도 없이 전하께 고하셨단 말입니까? 영의정께서 이조 참판께 일일이 허락받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까? 뭐라? 전하께서 충분히 필요타 여기셨습니다. 헌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권력을 쥐게 된 남인들의 욕심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여긴 김석주. 그는 곧장 숙종에게로 향했다. 전하, 이조 참판 들었사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이조 참판께서는 어인일이십니까? 전하, 도체 찰사부를 설치하도록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그거요. 영의정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전하, 그들의 의중을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요직을 장악한 남인들이 군사적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체 찰사부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이옵니다. 병력까지 장악하려고요. 그리 되면 왕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전하를 위하는 이조 참판의 마음은 알겠으나 너무 멀리 간 듯 싶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곡해하는 것은 아니지. 그건 모르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네, 이조 참판의 의중은 잘 알겠습니다. 허니, 내일 다시 얘기 나누시지요. 예, 전하. 그럼 말씀들 나누십시오. 이것들이 군권까지 장악하려 든단 말이지. 대감마님, 들어오게. 남인 세력들을 은밀히 감시해야 할 것 같네.
사소한 것도 좋으니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세세히 보고토록 하게. 예, 나으리. 술을 먹고 포질의 일을 5개나 부러뜨렸다. 이런 시시한 것 말고 뭐 다른 일은 없습니까? 사흘 뒤에 영의정 대감댁에서 잔치가 있다 합니다. 해서 그 준비를 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겠구만. 허적의 집안 잔치를 하루 앞두고 궁안이 분주해졌다. 그래, 준비는 다 된 것이오. 예, 전하. 숙종은 권력 2인자인 영의정을 존중해 최대한 예우를 갖춰 잔치용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전하, 혹 비가 올지도 모르니 유학을 함께 보내주는 건 어떨는지요? 좋은 생각이오. 이왕 지원해주는 거 확실히 해줍시다. 예, 전하. 여봐라, 유학도 함께 시거라. 예, 나리. 그런데 축하연을 준비하던 남인들이 끌려왔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 그대를 믿어 도채찰사부 설치까지 허락했건만 이젠 하다하다 왕실 물건에까지 손을 댄 것이오. 전하, 소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 전하, 왕실을 기만한 자들이옵니다. 그대들은 왕실을 기만하였소. 허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오. 전하! 전하, 보고를 누락한 죄는 받아야 마땅하나 그렇다고 이리 남인들 전부를 이건 과한 처사인 듯 싶사옵니다. 과한 처사라 하셨습니까? 해서 영모까지 꾸미신 겁니까?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의정이 보고도 없이 유학을 가지고 나갔다. 요 며칠간 허견나리와 복성군께서 자주 만나셨습니다. 뭐라? 허경과 복성군이 만나? 하여 어제는 몰래 뒤따라가 하는 얘기를 엿들어봤는데 뭐라고 하더라. 허적의 집안 잔치가 열리기 사흘 전 김석주의 하인은 복선군과 허적의 아들 허견이 만남을 갖는 현장을 목격했다. 전하께서 승하하시면 어허!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그리 되면 자네가 그 자리에 오르는 건 어떻겠나? 뭐라? 그게 단가? 예, 그게 다요입니다. 이런 건 안 됩니까? 아니다. 이 또한 끝이 매우 심심하긴 하나
그거야. 그리 되면 자네가 그 자리에 오르는 건 어떻겠나? 뭐라? 뭐 전하가 그리만 되신다면야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지. 김석주는 왕권을 위협하는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허적의 유학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이와 더불어 복선군과 허견이 만나 나눈 이야기를 조작해 이를 영모로 몰아간 것. 당수, 전하, 신은 억울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닥치시오. 전하, 이자들 모두가 다 한통속이었습니다. 남인 세력이 비대해져 영모까지 일으킨 것이옵니다. 전하, 영모라뇨. 이 무슨 오해 있는 듯하옵니다. 제가 반드시 이 오명을... 대감, 권력을 싫어하는 자는 없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떻게든 움켜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요. 이해합니다. 이보시오 대감! 전하, 이참에 이자들을 모두 내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왕권이 신권에 또다시 흔들리게 될 것이옵니다. 김석주의 정치 조작으로 위기에 빠진 남인.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숙종은 일명 유학 사건을 일으킨 영의정 허적을 파면했는데요. 이 계기로 남인에게 있었던 군권도 서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남인 세력이 축출되고 서인 세력이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영모로 몰렸던 허견과 복송군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국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뛰어난 지략과 정치 공작으로 숙종을 절대 군주에 올리는 데 기여한 김석주. 실록에서는 김석주의 정치 공작에 대해서 종사를 보존하는 데는 일정 부분 공이 있지만 그 잘못, 즉 과가 더 크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때는 영조 51년 평안도 평양의 한 관아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창고 정리라도 하시나? 이방날이, 아이고 일 안 끝나셨습니까요? 누구야? 응사! 아이고야! 아이고! 나 도둑이야! 아이 저기 2,000냥은 들떠 있네. 내일이 관악 한 차리거든. 난 죽었어. 이씨, 너 창고 안 지키고 어디 갔다 온 거요? 씨발 이거 어쩔 거요? 아니 이게 왜 이런데? 제가 도둑을 봤습니다요. 감히 관아를 턴 간판 도둑은 누구일까? 다음 날 목격자로 인해 범인은 빠르게 잡혔고, 평안도 관찰사가 당도하자마자 범인에 대한 신문이 펼쳐졌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어찌 궁금해 손을 댄단 말이야. 그런데 전 훔치지 않았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바로 이방이었다. 전 공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져갔을 뿐입니다.
뭐라? 영감, 저놈은 지금 말장난으로 관할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내일 오시에 국법에 따라 처형할 것이다. 예. 영감. 영감. 억울합니다, 영감. 결국 이방 장복선은 공금을 훔친 죄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날 밤 이게 무슨 뭐 옥사가 나란히 안방도 아니고 이게. 중대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 옥사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었던 것. 왜? 네 놈도 한 점 줄이야?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공금에 손을 대고도 초호와 옥살이를 한 평양 이방 장복선. 조선시대 공무원의 윤리에 대해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던 장복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이방 장복선이 관아에 수감되기 한 달 전. 구율비 좀 내어달라는 게 이리 매맞을 일이오. 이놈이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이게. 야, 줘봐. 이게 아주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참 정말. 죽으면 골치 아픈 건 우리야. 아픈 어미에게 죽한 그릇 먹이겠다는 게 그게 잘못이란 말이오. 그러게, 세금을 평소에 꼬박꼬박 냈으면 구율비를 왜 안 주겠느냐? 니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저 창고가 텅텅 빈 것이 아니더냐? 세금은 수도 없이 냈어. 아, 시끄러 이거. 야, 화야 주댕이를 화야 꺼내버려 이게. 야, 다시는 입에서 구율미 소리 안 나오게 매우 쳐. 예. 7대요, 8대요. 당시 평안도는 이민족의 침입이 잦은 데다 땅이 척박해 거주 기피 지역으로 백성들은 조정의 지원 없이는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였다. 그리고 간간히 내려오는 조정의 지원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나이가 하나도 안 맞는구만. 그 이유는 바로 백성을 위해 써야 할 돈이 관아 창고에 고스란히 고여 있거나 옆으로 새기 때문이었다. 어째 이놈의 괴짜근이가 맨날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 그 독! 자네가 구멍 낸 건 아니고? 하하하, 깜짝이야. 근데 뭐가 어째? 누가 구멍을 냈다고? 네가 물건 빼돌려 팔아먹고 장부 조작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참, 못산 놈이 뭐 묻은 놈 나무란다더니 네 놈이 그런 소리 할 입장은 아니지. 뭐야? 몸이 좀 안 좋아서 송구합니다, 사또. 자, 요것이 이걸 보여주면 좀 기분이 좋아지려나. 이게 서역에서 건너온 박내품이다. 어떠냐? 좀 나아진 것 같으냐?
감사합니다, 사또. 이게 감사하다는 표정이야? 무시해야 할 거 아니야. 응? 송구합니다, 사또. 저번처럼 또 팔기만 해봐. 그땐 사또. 예? 돼지집이 이게 참 잘 됐습니다. 이게 맛 좀 보시지요. 부드럽군. 내가 때렸어? 그게 아니라 그 초선이한테 준 그 비녀, 그 공금으로 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는 사또 특활비요? 알잖아요. 특수 활동비. 맞죠? 그래. 그럼 그 돼지찜은? 돼지찜? 돼지찜 맛있지 뭐 그게 뭐. 이거 번겨? 아주 그냥 밤낮으로 충성을 하는구만. 가만, 사또방이 아닌데. 빨리 먹어라. 기생도 아니고. 살 좀 부드럽게 한다고 사람 젖으로 돼지 키우는 네 놈이나 기생년한테 나랏돈 바치는 사또나 그리고 나나 뭐가 달라? 뭐야? 어디 뭐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한번 물어볼까?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저 이복인들 이복 됐어. 뭐? 진짜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본전도 못 뽑을 걸 어디서 까불기는. 백성들을 구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아는 백성들을 외면했고 오히려 재배 채우기에 급급했다. 특히 창고 관리를 맡았던 이방 장복선의 공금 횡령은 갈수록 심해졌는데 초선아, 초선이 걔 있느냐? 이방날이 오셨습니까? 날씨가 쌀쌀하구나. 어여 들어가자. 야. 이리 아침부터 어딜 가는가? 아이 술 냄새. 이거 어젯밤 창고도 정구한테 맡겼다더만. 어디서 술 퍼마신겨? 감찰 날짜 떠서 창고 채우러 가자뇨. 또? 나 이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인데. 같이 가! 뭐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사또! 저기 찾았습니다. 이거 봐.
내 뭐라 그랬느냐? 죽는다 하는 소리를 해도 또 털면 나온다니까. 나리, 그건 제 아들놈이 혼인하면 며느리한테 물려주려던 것입니다.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십시오. 사또 나으리. 어머니. 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또, 퇴청 시간 다 됐는데 서두르시죠. 제 친정엄인데 장례는커녕 관자 돈도 없어서. 우리 남편은 놀아? 돈 안 벌어. 서방은에 들었었을 때 죽고 아이도 키울 형편이었는데 남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 장례비와 아이 데려올 비용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래, 장례를 치르지 못했으니 네 어미는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겠구나. 예? 네 어미가 아직 내 관할지에 있으니 네가 대신 그 세금까지 내야겠다. 이틀 만에 줄 것이니 꼭 돈 모아 오거라. 너무하십니다. 차라리 저더러 죽으라 하십시오. 평양 백성들은 거듭되는 가뭄에 관아의 수탈까지 겪으며 나날이 궁핍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시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아이고, 이게 쌀 아니야, 쌀. 이걸 누가? 갑자기 쌀이 생기는가 하면 어디선가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진 것. 굶주린 백성들에겐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렇게 관아에 약탈당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를 반복한 지 한 달 후. 저는 못하겠습니다. 세금도 까고 아이도 얼른 데려와야 할 것이 아니야. 그래도 이건 좀. 돼지 젖주는 일보다 훨씬 나은 자리라니까 그래. 자자, 그러니 이 양반 부인 일은 슬픔 좀 잘 좀 달래주시게. 자자, 어서. 뭘 가로채? 돼지 젖주는 여인 말입니다요. 아니 그것이 갑자기 일을 못하겠다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방놈이 가로챘더라니까요 그거를. 이놈이 간이 부어올 대로 부었구만. 하면 내가 그 간이 배 밖으로 안 나오도록 집어넣어줘야지. 조선아. 예, 나리. 조선? 조선이? 아니 조선이 알아 누웠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어떻게 누가 자꾸 우리 사또 물건에 침을 발라? 이방 장복선과 현감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내 저놈의 이방놈을 부셔버릴 것이야. 사또. 왜? 기방에서 소란이 일면 사또 날이 체면만 깎입니다요. 진짜. 제게 맡겨주시지요. 형방은 어찌하려는 걸까? 다음 날 범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장복선이라고 해야 된다. 예? 장복선. 이 일을 꾸며 이방 장복선을 위기에 빠뜨리려 한 것. 도둑이야! 내일이 관악 감찰일이거든. 나
죽었어. 그렇게 이방 장복선은 공금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고 만다. 억울합니다. 제가 창고를 털다니요. 이놈이 진즉 관아의 아전으로서 공금을 빼돌렸다는 말이 사실이냐? 예,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간밤에 이방 나리께서 돈을 훔쳐가는 것을 봤습니다. 전 공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져갔을 뿐입니다. 장복선의 입에서 뜻밖의 자백이 쏟아졌다. 뭐라? 공금은 무슨 공금입니까? 사또나 형방이나 다들 지 돈처럼 쓰는데. 저놈이 무슨 말장난을. 좋다. 그렇다면 네놈의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은자 2,000냥이나 되는 공금을 빼돌린 연유가 대체 무엇이냐? 어차피 놔둬봤자 이 핑계 저 핑계로 지들 뱃속이나 챙기려는 놈들에게 다 뺏길 것 같아 제 몫을 챙긴 것뿐입니다. 청렴해야 될 관리의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해야 할 공금을 횡령한 죄, 이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역죄니라. 내 니놈을 내일 오시에 차명에 처할 것이다.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나라 돈을 탐하는 것은 극형에 처할 만큼 아주 무거운 죄였고 이방 장복선은 결국 사형수가 돼 옥사에 갇히게 된다. 이게 무슨 옥사가 나라니 만빵도 아니고 이게. 그런데 사형수의 옥살이가 바깥 생활보다 더 좋았던 것. 왜? 이놈도 한 점 줄이야? 그놈 참 만나다. 응? 옥사에서 진수성찬을 즐기는 사형수 장복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드디어 날이 밝고 죄인 장복선에 대한 처형이 시작됐다. 죄인 장복선은 공인의 신분으로 나라 돈을 횡령했다. 이는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백성의 안위를 해치는 중대한 죄. 이에 죄인 장복선을 차명에 처한다. 망나니 들어라. 나리! 이방나리가 돈을 훔친 건 다 저 때문입니다. 저게 지금 못하는 짓인가? 사람 낯짝으로 은인이 죽는다는데 어찌 모른 척한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방나리는 시들에게 은인이십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 때를 와야지. 야, 가. 약사다 바르거라. 지금 병 주고 약 주시겠다? 맥값이라고 생각하든가. 그때는 진짜 맥값인가 했습니다. 헌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방나리가 왜 우리 집에서? 아이고, 이거 쌀이다, 쌀. 아이고, 누가 이거 쌀. 이방나리 덕에 살았습니다. 가뭄에 콩하나를 수확할 수 없었는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는커녕 죽은 놈이 관찰 돈도 없어. 이제 갓 태어난 자식을
남의 집으로 보내야 하는 심정을 아십니까? 헌데 희박나리께서 제게 장례비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비에 보태거라. 자자. 그러니 이 양반 부인 잃은 슬픔 좀 잘 좀 달래주시게. 어서. 게다가 아이를 빨리 데려오라고 일자리도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곡을 했다고? 그 여운. 허나 구일에도 엄연히 법도가 있거늘. 법도가 언제 백성에게 닿기나 했답니까? 호상이 자네 말해보게. 어미 약값을 좀 빌려달라 했더니 빌려주던가? 아니요. 헛소리 한다고 매만 맞았습니다. 하면 자네도 한번 말해보게. 어미 장례를 치러야 하니 세금을 좀 밀어달라고 했을 때 뭐라 하든가. 장례를 못 치렀으니 9천을 떠들 것이라며 그 세금도 내라 했습니다. 절차를 따졌으면 저들은 다 죽었겠지. 백성을 살리지 못하는 돈이란 똥거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 영감, 그렇다고 해서 나라 돈을 훔치는 것은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할지언정 그 방법이 옳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은자 2,000냥을 변상할 가능성도 없기에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제가 그리할 것입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동생들 먹여 살리려 술을 따르고 맞아도 웃어야만 하는 제게 상처가 깊다. 바르거라. 약을 지어주셨던 분이십니다. 다음에 사또가 부르거든 열에 한두 번은 빠지고. 달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저를 사람처럼 걱정해 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허니, 이젠 제가 보답할 차례지요. 이거라도 보탬이 된다면 내놓겠습니다. 아니, 이보게들 자네들 왜 이러는가? 죄인 장복선을 풀어주어라. 영감, 관아에 숨어든 자는 도적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는 협객이었고 그가 가져간 것은 돈이 아니라 백성들이 고역으로 일궈낸 피땀이었다. 영감, 여기 장복선은 무죄다. 실학자 이옥은 장복선을 조선 최고의 협객이라 칭송하며 장복선전을 써 관리들에게 널리 읽히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평양 백성들을 위해 은 2,000냥을 횡령한 장복선. 기록에 의하면 그의 구명을 위해 기생 100여 명이 관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구명 노래를 직접 지어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매일같이 찾아와 술과 고기를 장복선이 있는 옥사에다가 집어넣어 주었고요. 특히나 장복선이 횡령한 공금을 우리가 직접 변제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은을 모아 약 1,500냥 정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그리고 장복선의 이인간 됨됨이를 보고 최저공은 결국 장복선을 석방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횡령했던 돈 중에 비어 있었던 나머지 은자 약 500냥 정도를 최저공이 직접 채워넣게 되죠. 분명 공금 횡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복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금인가?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가 판소리 배우는 학당이라면서요? 아, 지도 소리 배우고 싶어서 왔지라. 계집은 판소리 무대에 세울 수 없다. 쑥! 땜머리. 여인이 어둡지 않은 소리로 세상에 나갔다가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아니, 곱절은 더 수련을 해야 한다. 임금님 되시는 궁궐에서 소리를 하는 것이고. 시작하라. 이리 오너라